거기 가면 IY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오후 4시 거기 가면 IYS가 25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가면 IYS는 나가자 세계로 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4시에 15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코이카하면 IYS는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평화, 인류공영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네 번째 이야기로 6.25 때 유엔군의 일원으로 우리나라에서 용감하게 활약한 253전 253승의 신화를 기록한 에티오피아 강리부대 이야기와 당시 기르마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에티오피아가 6.25 때 유엔 16개 참전국 중 일원으로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러 왔다는 사실만 막연히 알고 아프리카에 왔습니다. 아마 미국이 당시 6.25 때 유엔군의 구색을 갖추려고 아프리카를 대표해서 에티오피아에 참전토록 강하게 권유하고 무기도 현대 무기로 바꿔주겠다는 당군도 제시하여 에티오피아가 한국전에 참전했으리라는 막연한 편견을 갖고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월남 파병이 그랬고 이라크 파병과 아프가니스탄 파병이 미국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혈맹인 미국의 요청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가 파병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제가 철저하게 잘못 생각한 편견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미국의 요청이나 권유 없이 당시 셀레시아 황제가 오로지 집단 안보에 의한 세계 평화 유지라는 대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최광의 황제의 군의를 한국 땅에 파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3000년의 역사 이래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920여 차례의 요청을 받아왔으나 다 물리쳤습니다. 그 역사를 그들은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자긍심이 강한 국민이었습니다. 1860년도에 유럽 제국의 집요한 침략이 있었죠. 그때 당시 요하네스 4세 황제는 선봉에 나가 전사하면서까지 그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1895년 이태리는 최신 대포로 무장한 정병 3만 명을 보내어 에티오피아 정벌에 나섰지만 당시 메네리케 2세의 낫과 몽둥이를 든 농민군에 의해 2만 명이 전사하고 이태리 1만 명이 포로로 잡힌 그 아두아 전투는 지금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에티오피아 국민들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불굴의 의지와 조상들의 음덕이라고 믿고 있죠.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서방 전략가들은 지금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그렇게 3000년 동안 독립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1935년에 파시스당의 이태리 무솔리는 못된 결정을 단단히 했습니다. 백인이 대규모 전투에서 유색인종에게 진 것은 로마 군단의 후예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로 생각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에티오피아를 정복하라고 특급 명령을 내린 것이죠. 이에 이태리군은 소말리에서부터 출병하여 저항하는 에티오피아 군과 일반인에게까지 독가스까지 살포하면서 2달 만에 아디스아바바를 점령하고 에티오피아를 자국의 식민지로 선포해버렸죠. 그 당시 셀레시아 황제는 수도 함락 이틀 전에 영국 런던으로 탈출하여 그곳에서 망명정부를 선포하였죠. 그래서 에티오피아인들은 이태리에 의해 5년 동안 지배받았던 것을 식민지였다고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저 전황이 불리하여 잠시 수도와 대부분의 국토를 빼앗기긴 했지만은 나라는 망명정부를 통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셀레시아 황제는 이듬해 1936년에 국제연맹 국제연합의 전신이죠.
국제연맹이 있는 스위스 제네바로 건너가서 그 국제연맹 총회에 참석하여 역사에 남는 연설을 했습니다. 국제연맹의 창설국인 우리 에티오피아는 이태리로부터 불의의 침략을 당하여 수도가 점령되고 국민들은 부당한 지배를 받고 있다. 회원국이 불의의 침략을 당했을 때 집단안보 정신, 컬렉티브 시큐리티라고 하죠. 집단안보 정신으로 다른 회원국들이 힘을 합해 그 회원국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정의이고 국제연맹의 존재 이유가 아니겠는가 라고 절규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를 분할하여 신기를 갖고 있던 유럽 열강들은 들은 채도 안 했습니다. 그러자 셀레시아 황제는 기자회견에서 2차 대전을 예언했습니다. 1936년이죠. 유럽 열강들을 들으라. 그대들이 무솔리니, 독일의 히틀러와 일본의 왕 히로히토에 쓰는 그 유화 정책은 필경은 조만간에 제2의 세계대전을 가져올 것이다. 불행히도 그 예언은 3년이 지나 현실이 되었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영국은 셀레시아 황제를 도와 아프리카 전선에서 제일 먼저 이태리군을 격파하고 셀레시아 황제는 1941년 아디스아바바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9년 후 1950년 대한민국이 북한의 침략을 받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자 유엔군 파병을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주장한 세계 지도자가 셀레시아 이태리가 아니죠. 에티오피아 황제입니다. 불우한 침략을 받은 국가에는 유엔 회원국들이 집단안보, 컬렉티브 시큐리티죠. 집단안보 정신으로 같이 싸워 그 나라를 보호하는 것이 유엔의 본무이라는 것이 셀레시아 황제가 역사에서 몸으로 겪은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엔 교류에 따라 그는 자국의 최고 정예 부대인 황실군의대에서 선발하여 총 6,037명을 강류 부대로 한국에 파견했지요. 부대명을 자기 애마 이름인 강류라고 지었습니다. 초전박사라는 에티오피아 말입니다. 나무나라이지만 앞장서서 싸워 한국민을 보호하고 한국을 지키라는 뜻이었죠. 강류 부대의 제일 정신은 우리는 싸운다 이길 때까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제2정신은 강류 부대의 부대 정신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그것입니다. 비록 강류 부대 정신이 두 가지밖에 안 되지만은 그것이 던져주는 의미는 우리 화랑 옥외보다 결코 못하지 않습니다. 군인은 나라를 위하여 이길 때까지 싸워야 하며 그러지 못할 때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밖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천안함을 몰래 폭파하고 병행도를 포격하여 민간인들까지 살상하며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 해도 우리 장병들이 강류 부대 정신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장병들이요. 우리는 싸운다. 이길 때까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그 정신과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에티오피아 강류 부대 정신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류 전사들은 출발 전에 한국 지원과 비슷한 곳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고 한국에 왔으며 앞에 강류 부대 정신으로 3년 동안 253번의 전투에 참관하여 253번 전승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에 700여 명에 이르는 사상자를 냈으나 단 한 명의 포로나 실종자가 없었음은 실로 강류 정신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디스아바바에서 행한 셀레시아 황제의 그 유명한 출정사, 그 상세한 전투 기록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은 강류,
이 책을 한번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시 강리부대에서 활동한 메코넴 중위에 대한 그 당시의 이야기, 그리고 교육 후 전성기, 그리고 오늘의 그 85세가 된 메코넴 중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코넴은 1946년 황실 군의대 사관학교에 입학해서 1948년 8월에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그리고 6.25 때 한국전쟁에 강리부대 일진으로 참전해 중대장으로 근무하며 혁혁한 무공을 세웠죠. 그래서 한국의 화랑훈장, 미국의 운성무공훈장, 그리고 에티오피아 훈장, 유엔 메달 등을 수여받았습니다. 귀국 후에 군 요직을 두루 거치며 1972년에 소장으로 승진했죠. 그리고 1972년에 셀레시아 황제의 시종장으로 발탁되어 근무하던 중에 공산 쿠데타로 황제는 투옥되고 곧 황제는 우문의 증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메코넴 시종장은 군에서 강제로 퇴역을 당했죠. 그뒤 공산 정권의 갖은 회유에도 불구하고 황제에 대한 충대를 굽히지 않고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한국의 자유와 세계 평화를 위해 집단 안보 정신에 입각하여 유엔군의 일원으로 한국 파병을 결정한 셀레시아 황제의 영단을 그는 높이 평가하고 그가 직접 한국 전쟁에 참전한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2010년 83세가 된 메코넴 참전용사는 막내딸 소피아와 함께 저를 찾아 코이카 사무실을 찾아와서 그 무용담을 생생하게 점심을 먹으면서까지 증언해 줬습니다. 이제 90대 후반이 된 강리유사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 젊은 시절 투혼을 불살랐던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어 한국 국제협력단을 통해 에티오피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현재 6,037명 중에서 100여 명만 생존하고 계신데요. 대부분 노령과 질병과 빈곤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춘천과 아디스아바바에 한국 참전 에티오피아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의 코로나 실종자가 없이 253전 전승을 기록한 그들의 영웅적 이야기를 지나가는 길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춘천에 가시면 춘천 에티오피아 기념탑을 한번 방문해 보시죠. 이 강류 전사들을 잠시 추념하겠습니다. 하늘 처음 열리고 지에 따라 내려와 시바 솔로몬 사랑 평화 속에 깊었네. 그 사랑, 그 평화, 그 후예들, 그 푸른 산하, 그 비옥한 강토, 시미엔 전기바다 온몸으로 지켰네. 발레산 목동들이여, 타나오 농군들이여, 아두아의 무사들이여, 아바이 아와쇼와 하라르 시나보 용사들이여, 1950년 6월 하고도 25날 그대들 모두 강류전사로 다시 태어났으니 북소리 한번 크게 울려라. 가자 저 먼 동방 아침 고요의 나라로. 그 고요 짓밟은 침략자 아비시니아 정의 철퇴에 맛보아라. 세계평화 깨는 자 박살내고 혼돈에서 질서를 세웠노라. 기울던 태극 바로 세우고 유엔의 깃발 아래 초록, 노랑, 빨강 창공에 펄럭인다. 영원하라 그대 이름 강류 전사들이여. 다음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기르마 올데 기오르게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르마 대통령은 1928년생인데요. 군인 출신이며 2005년 이후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내각제 책임제이기 때문에 행정 실권은 국무총리에게 있고 대통령은
의전 등 상징적 국가 원수이죠. 그 기르마 대통령은 행정 실권이 없기 때문에 더 사심이 없이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들의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거로 뽑힌 대통령을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요새는 육두문자까지 쓰면서 욕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선거에서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뽑는 것이 불가능하고 적게는 32, 3% 아니면 잘해야 51% 지지로 뽑을 터인데 다른 지지자들은 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욕하게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입헌군주국인 대한제국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5천년의 제국 역사를 지녔으나 불행히 일본에게 강제적으로 병합되었지요.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하여 병합되었으니 일제가 패한 1945년에 우리나라는 당연히 대한제국으로 복원되어야 했으나 일부 세력의 대통령에 대한 집념으로 대한민국이 제한제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유장한 역사를 고려할 때 우리의 상징인 황제를 모시고 실무는 국무총리가 하는 입헌군주국이야말로 대통령이나 단순 대통령을 둔 내각태인제보다 최선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르마 대통령이 저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가 참전용사들을 아버지처럼 대접했다는 말을 듣고 또 결정적인 것은 앞에 언급한 제 시 오 에티오피아여와 강미부대 용사들에게 라는 시를 대통령이 읽고 난 후였습니다. 크게 감동받았다고 교육부 장관을 통해서 제게 전해왔습니다. 제가 처음 면담했을 때 대통령은 자신도 인간하고 얼마 안 돼요. 한국 파병을 지원했으나 선발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참전용사들이 다 자기의 친구들이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에티오피아 군 등 유엔의 참전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그때 역사에서 사라지고 한반도는 공산화가 되었을 거라고 말하며 이제 그 도움을 바탕으로 세계 12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사실을 설명했죠. 그리고 에티오피아 파병에 대한 고마움으로 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한국국제협력단 사무소를 아디스아바바에 1995년에 설치하고 활발히 협력사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한국의 발전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에티오피아가 파병하여 지킨 한국이 그렇게 성장한 것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저의 책 강류를 발견할 때 간단하지만 의미 깊은 추천사를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Ethiopia and Korea are brothers thanks to the efforts of Gangnew Battalion in the 20th century and Khoika activities in the 21st century. 한국과 에티오피아는 지난 20세기에는 강류부대의 목숨 건 활동이 있었고 21세기에는 국제 협력단의 활발한 봉사활동이 있기에 형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 뜻이죠. 제가 강류부대 전사들이 가장 용감히 싸운 사실을 대통령에게 강조하며 강류 용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부대라고 찬사하자 대통령이 기분이 좋았더니 저에게 언제든지 대통령에게 찾아오라고 그리고 자기를 만나라고 그렇게 했죠. 저와 대통령의 면담 내용은 출장 온 KBS 취재팀이 대통령께서 직접 취재하여 국군의 날 특집 방송으로 10월 1일 오후 8시에 1시간 동안 KBS 1에서 방영하기도 했죠. 2010년도 이야기입니다. 거기가면 아이와이 시청자 여러분, 지혜의 땅, 커피의 본고장, 아름다운 에티오피아 언제 한번 꼭 여행하기를 바랍니다. 가시거든 6.25 때 253전 253승의 신화를 기록한 강류 우대 용사들을 만나 술 한잔 꼭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월요일에 다음 월요일에는 커피에 대한 얘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커피 애호가 여러분 시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